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그 10주간에 걸쳐서 다뤘던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의 그 적용 가능성, 적용했던 유효성, 이거에 관한 것을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제까지 10주차에 걸친 그 강의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3주에 걸쳐서 왜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는 왜 필요하냐 하는 대목을 우리는 다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많은 아주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많은 도구들이 개발됐지만은 그 거의 모두가 다 하나의 직관의 인투이션에 기초한 그런 그 도구들이다. 이 직관에 기초하다 보니까 그걸 개발한 사람의 그 직관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그 직관의 그 관점에서 뭔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약한 게 그런 그 한계를 갖다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루는 그 도구 자체가 이론에 기초한 것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theory backed 모델이 필요하다. 이론에 기초한, 이론에 근거한, 이론의 뒷받침을 받는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어떤 이론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이게 우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돈을 버는 방식, 이익을 내는 논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다이나믹 이론이 요구된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본 강좌를 통해서 The Dynamic Theory of Profit Seeking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Profit Seeking, 이익을 추구하는 동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의 기초에서 이론이 했다는 것은 눈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첫째 기업 사이드에서의 폼 파워라는 그런 그 개념. 그리고 고객 사이드에서는 explicit needs라는 그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니즈 사이드에서의 explicit needs라는 그런 개념과 기업에서의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의 힘과 관련된 그거에서의 그 폼 파워라는 이 두 가지 개념과 두 가지에 관한 이론을 기초로 구축된 다이나믹 시어리 오브 프로핏 시킹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때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한마디로 다이나믹 시어리 오브 프로핏 시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객의 니즈가 진화할 때 니즈 맞춤 혁신을 어떻게 거기에 적응할 것이냐에 관한 적응에 관한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 니즈 진화에 적응하는 기업의 혁신 경영이다. 이렇게 혁신 경영을 다루는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니즈 진화는 왜 비롯되느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바뀝니다는 궁극적으로 기술 변화에 의해서 결국은 니즈가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기술 변화가 곧 니즈를 진화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니즈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변화가 수반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술 변화와 다른 경제적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 그 변화 요인이 결부될 때 니즈는 진화하는 것이고 니즈 진화는 아무렇게나 막 그냥 바뀌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패턴, 일정한 패턴을 갖고 진화해 간다는 것이 다이나믹 시어리 오브 비즈니스 시킹에서의 그 기본적인 전제였고 또 그거를 이론화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론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를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하고 또 니즈 진화가 바뀌면은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다시 이노베이션 해줄 것이냐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과 비즈니스 모델 어느 경우건 간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그 평가 기준을 갖다가 이 비즈니스 다이나믹 시어리 오브 프로핏 시킹이 또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크게 봐서는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가 지니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이론과 실제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특장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배경하에서 우리는 4주차에 걸쳐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 니즈 진화에 따라서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해 줄 것이냐에 관한 대목을 우리는 다뤘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0주차까지 우리가 다뤘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3주차에 걸쳐서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를 실제로 적용할 때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갖다가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간으로 3주차를 갖다가 좀 전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의 정에 관한 그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가 지니고 있는 이 구도와 또 이것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실무에 또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대목을 갖다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은 크게 이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이쪽 사이드입니다. Seek the best 사이드입니다. 고객의 니즈가 시장에서, 시장 레벨에서, 시장, 타겟 마켓으로 삼고 있는 시장에서 거기 속해 있는 고객이 내가 이러이러한 가치를 나는 제공받고 싶다. 요거 내가 굉장히 지금 급하다. 내가 아주 꼭 충족이 되었으면 하는 내 그 미충족 니즈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고객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겠죠.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베스트가 있다 이겁니다. 고객은 알고 있죠. 그 베스트를 제공해 준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기업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Seek the best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기업의 입장을 떠나서 실제 고객의 입장이 돼갖고 고민해 주지 않으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죠.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라고 많은 경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을 보면서 이런 걸 원하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고객의 목소리가 커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는 한 발 일단 떠나서 고객 입장이 돼갖고 진짜 파악해줘. 과연 고객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가장 베스트 경우가 뭐겠느냐? 제공받아서는 가장 베스트 스펙이 뭐겠느냐? 이거를 찾자 하는 대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찾았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냐? 기업 레벨에서요.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경우, 기업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의 견지에서 해줄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봐서 여기에 부팔과 그대로 일치되는 그런 그 베스트 경우를 기업이 제공해 주는 그런 기업이라면은 도저히 망할래야 망할 수 없겠죠. 우리는 쉽게 그런 그 기업의 예를 많이 제가 지난번에서 간간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한 시대 한 그 시장을 이렇게 풍미하는 그런 경우는 되게 고객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충족시켜주는 그런 경우 그런 그 제품이나 솔루션주를 갖다가 다뤘던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 됐던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77년에서 1999년 약 20년간 소니 워크맨이 전 세계를 풍미했던 거 보면 그 젊은이들, 세계 젊은이들이 원하는 가장 베스트의 스펙을 거기 가장 가까운 걸 제공해 준 것으로 세계를 갖다 풍미했던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일 처음 고객은 무엇을 진짜 원하는가? 가장 이상적으로 자기가 충족시켰으면 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 밸류 프로비전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좀 말씀이 적었는데 고객이 진짜 제공받기를 원하는 가장 최상의 경우가 뭐냐 하는 대목을 다루는 거가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의 이쪽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많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된 뭔가 하면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 기업은 당신네들한테 이러이러한 밸류를 프로포지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기에 반해서 여기서는 고객이 진짜 제공받았으면 하는, 기업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제공받았으면 하는 그게 뭐냐 하는 걸 갖다가 탐색하고 그걸 규명하는 이쪽 측면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일단 찾는다라는 대목은 크게 봤을 때 요 explicit needs, 고객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explicit needs입니다. explicit needs는 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의 그 니즈 속성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적인 기본 속성은 100% 충족이 된 바탕이죠. 100% 충족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어필 속성이, 고객의 만족을 가져다는 어필 속성이 100%가 충족이 된 상태에서 어필 속성이 0에서부터 100% 충족이 되는 이런 레인지, 이런 범위 내일 때 결국은 고객은 지불 의향을 갖는 explicit needs를 갖다 형성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이, 지불 의향을 지니는 요것만이 그러니까 고객은 이것이 충족이 될 때 비로소 지불하려는 의향을 갖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 기본 속성도 100%, 어필 속성도 100%인 경우에는 고객은 가장 최고 수준의 willingness to pay를 갖는, 지불 의향을 갖는 explicit needs를 갖다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100% 만족을 갖다 주고 그래서 고객은 감동하는 그런 그 explicit needs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고객이 원하고 바라는 가치 제공입니다. 그걸 충족시켜주는 가치를 내가 제공받고 싶다라는 대목이 이겁니다. 그거를 제공시켜주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실제로 제공해줘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은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그 스펙이라는 것은 스펙은 이걸 좌우하는 것이 바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핵심 역량과 아주 핵심 활동과 핵심 리소스를 바탕으로 결국 이걸 제공하게 되는데 이거를 구축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생태계로부터 공급자라든가 많은 파트너로부터 필요한 인적, 물적, 정보적, 재무적 자원을 갖다가 조달해 갖고 결국은 이런 활동과 자원을 갖고 역량을 갖다 구축해 갖고 결국은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겁니다. 이 대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가 지니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그 측면은 누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참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따라서 고객 밀착형의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찾았을 때 결국은 기업의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지불 의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돈이 이렇게 기업으로 들어오는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파괴된 이후에 이걸 충족시켜 주기 위한 기업적 측면에서의 노력과 활동이 여기에 철저하게 응집해야 할 때 그런 기업은 탄탄한 그런 그 기업 구조와 기업 잠재성과 기업 역량과 다이나믹해 보면 기업 파워를 갖다가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갖다 지금 내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혹시 의문이 드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가장 충실한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사업을 한 경우에는 뭐 거의 다 이런 경우지만은 특히 중소 내지는 중견기업에서도 이런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든 챔피언입니다. 약 2,700여 개의 그런 그 히든 챔피언이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 1,300개, 1,400개가 지금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기십 개의 그런 그 히든 챔피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스몰 자이언트라는 이런 그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뭐냐? 고객이 원하는 바를 고객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내도 내가 어느 그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그
그 수준을 가격으로 내가 지불해서라도 꼭 내가 이건 뭔가 구입하고 그걸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기업들이다. 국내에서도 많은 그 우리나라 스몰 자이언트에 관한 그런 그 많은 그 방송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얼핏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마이더스 IT인가요? 세계 그 초고층 빌딩에 관한 그 말하는 일종의 센시티비티 테스트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우를 상정해 갖고 어떤 조건을 바꿨을 때 과연 전체 건물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아주 그런 그 초정밀 그런 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초고층을 다루는 그런 기업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왜냐하면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걸 원하는 바를 제공해 주는 세계 제1의 그 분야에서 제1의 그런 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마이더스 IT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모름지기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가장 아주 가려운 불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라야 결국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하나의 의미를 갖다가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수요 사이드와 니즈 사이드와 기업 사이드의 그걸 동시에 다루는 그런 거다. 그리고 그걸 동시에 다루되 기업 사이드에서 니즈 사이드에서 관한 거를 고객이 원하는 거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기업 사이드에서 여러 활동도 하나의 홈출을 좀 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은 홀리즘하게 기업 사이드의 기업의 니즈를 홀리스틱하게 보고 고객 사이드를 그다음에 기업 사이드에서 이거를 홀리즘으로 파악하는 이것이 큰 장점이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한 동시에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는 고객 시장과 기업 레벨이라는 시장 레벨과 기업 레벨을 동시에 다루는 하나의 신테시스 통합적인 접근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니즈진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다음 단계에서의 니즈 진화 다음 단계를 무엇이겠느냐를 다룸으로써 다이내믹하게 문제의식을 갖다 던지는 그런 툴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가 갖고 있는 하나의 큰 장점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자, 고객이 원하는 바를 기업이 어느 정도로 충족시켜주고 있느냐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평가에 관한 대목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은 아주 훌륭한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해주는 평가 기준과 평가를 이루는 어떤 그 하나의 이론적 배경이랄까 이론적 그 토대가 기초가 있는 게 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에서는 바로 이 프라이스 레이팅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명쾌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평가해주는 평가 기준을 갖다가 제시해 줬다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스 혹은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어느 정도로 가격을 갖다 지불하고자 하느냐. 가장 맥시멈, 고객이 생각하는 가장 맥시멈의 willingness to pay를 가격으로 나는 지불할 의향이 있다 하는 경우 혹은 맥시멈은 아니지만 고객이 이 정도는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느 선하고 그 레인지, 이 레인지 내에서 실제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와서 사준다면은 그 경우가 바로 뭐겠느냐. 가장 바람직한 the most desirable이다. 자, 그 다음은 가격이 같거나 willingness supply보다는 큰 willingness to supply보다는 큰
그런 그 레인지에서 이 가격이 형성되다 보면 그건 more desirable한 경우고, willingness to pay 수준보다는 낮지만은 가격이 willingness to pay supply보다는 기업이 이 정도 되면 나는 서플라이 하겠다는데 그거보다는 가격이 더 높이 책정했는데도 와서 고객이 사주는 경우라면은 이제 디자이러블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willingness to pay, willingness to supply, 기업이 이런 정도로 가격을 치러준다면은 나는 팔 용의가 있다. 공급해줄 의향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선하고 요 레인지 사이에서 가격이 책정되면 그만하면 그냥 괜찮은 정도입니다. good enough. 기업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해놓은 그 공급 의향 수준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그러나 코스트보다는 아직도 프라이스가 더 높다. 그래서 기업이 기대하는 기대 이익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익이 어느 정도 난다 할 때 그런 대로 그냥 참을만 하다. 톨러러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가장 워스트한 경우이죠. 비용과 이 가격과 비용이 같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보다도 더 낮은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손해를 보는 경우로 가격이 더 이상 책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장 기업의 경우에는 아주 비참한 경우죠. 이게 조금 지속이 되면은 이런 기업은 결국 손해가 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고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willingness to pay 모델이라는 걸 갖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가 지닌 크게 보면 두 번째 특장점이다. 이제까지 수백 가지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 어떤 사람만 1000도 넘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 있지만은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해서는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이밸류에이션 메소드와 그거를 가능케 하는 크라이테리아, 평가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큰 그런 한계고 단점이었었는데,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에서 willingness to pay 모델에서 바탕을 놓았고 이러한 평가 기준과 가격에 대한 레이팅, 프라이싱 레이팅을 구분을 갖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 이 강좌에서만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가장 주된 특장점의 하나다라고 감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 측면에 그런 고객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베스트 스펙이 뭐냐 그걸 찾고 그걸 충족시켜 주기 위한 기업에서의 활동과 노력 두 가지를 비교한 베스트 스펙과 액추얼 스펙을 비교한 이런 평가 방법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현재 갖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의 사업 모델이냐 하는 걸 갖다가 평가 중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자, 레비뉴에 관한 거는 이 실질, 액추얼 스펙에서의 솔루션즈 핏이 어느 정도 프라이스 레이팅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사후에 보면은 레비뉴와 코스트라는 건 각 전표 전부 다 정리하면은 그냥 정확한 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레비뉴가 얼마고 코스트가 얼마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다 지금 사전적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지금 수행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되겠냐 하는 거를 하나의 인디케이터로 찾게 되는 겁니다. 레비뉴는 뭐냐? 액추얼 스펙이 지니고 있는 솔루션즈 핏이 어떻게 프라이싱에 견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대한 그 평가에 의해서 결국은 레비뉴에 관한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냥 레비뉴가 아니죠. expected revenue에 관한 것이 먼저 가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스트에 관해서는 이런 액추얼 스펙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요소 비용으로부터 그러니까 각 공급자로부터 조달되는
많은 resources, 일적, 물적, 자본적, 정보적 그런 그 경영 자원을 뒤로는 그 요소 비용에다가 이 리소스를 갖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특히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스와 서포트 액티비티스 그다음에 엔터프리너리얼 액티비티스라는 이런 그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 아주 주요 핵심 역량을 갖다가 구축하고 형성하는 데와 관련된 그런 그 비용 그리고 이거를 실질에 전달해 주는 엔커리지먼트와 채널 판매 경로와 관련해 갖고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그 비용들을 갖다가 가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액츄얼 스펙에서의 프로세스 핏이 바로 코스트의 스트럭처를 갖다가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질문을 쏟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단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에서만 그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경우에나 사전적으로 예상 비용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갖다 파악하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뭐냐 가장 이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 가장 이상적으로 이런 그 액츄얼 스펙을 갖다가 생산, 제공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프로세스로서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에 대한 그가 바로 더 베스트 프로세스 핏이겠죠. 더 베스트 프로세스 핏에 대해서 실제로는 어땠느냐. 더 베스트 프로세스 핏과 더 액츄얼 프로세스 핏하고의 그 갭, 그것이 결국은 그 현재의 그 프로세스 핏에 관한 거를 갖다가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더 크게 말씀드리면은 레비를 나타내는 솔루션즈 핏과 비용을 나타내는 예상 비용을 나타내는 프로세스 핏 이거의 그 콤비네이션이 결국은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재무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어느 정도 이익을 갖다가 가져오는 그런 좋은 모델이냐 아니냐에 관한 것들가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기는 가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받느냐 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것을 평가하는 그 지침은 어댑티브 굿드니스라는 것으로 집약이 되게 됩니다. 어댑티브 굿드니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니즈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니즈가 지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게 딱 사진을 탁 찍었을 때 어떤 스냅샷에 관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니즈 진화 단계에서의 그 익스플리시트 니즈를 갖다 충족시켜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만큼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니즈 진화에 대해서 적응 우수성을 얼마나 잘 발휘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한 차이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평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갖다 나타내는 적응 우수성이라는 어댑티브 굿드니스라는 것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루션즈 핏과 프로세스 핏의 콤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가장 베스트의 솔루션즈 핏에 대해서 가장 워스트인 프로세스 핏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가장 베스트 프로세스 핏에 대해서 솔루션 핏이 아주 굉장히 워스트다, 나쁘다, 아니 뭐 아주 나쁜 거 아니라 아주 푸어하다, 뭔가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베스트인 솔루션즈 핏과 베스트인 프로세스 핏하고의 콤비네이션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가장 베스트 스펙이 되는 겁니다. 베스트 스펙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베스트 솔루션즈 핏과 베스트 프로세스 핏이라는 두 개 콤비네이션이 돼 있고 이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 보면 이것은 누가 주어지냐? 고객으로부터 고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기업이 우리 이 정도로 우리는 밸류를 제한하고 우리는 이런 걸 당신네들한테 가치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한에 대해서
원하는 고객들은 와서 사시오 하는 그런 태도였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value proposition, 가치를 제한하는 그것은 무엇에서 좌우되느냐? 굉장히 주관적으로 정해졌던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의 내부 decision making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해졌는데, 이 경우는 고객에게 주어지는 the best spec, 다시 말씀드리면 the best solutions fit과 the best process fit의 컨비네이션으로, 그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the best인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이 제공해주는 actual spec이 어느 정도 거기로부터 가까이, 거기 the best에 가까이 가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관한 걸 나타내주는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adaptive goodness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에서는 적응 우수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아니냐, 이걸 궁극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daptive goodness야말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한눈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평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댑티브 끝등에서 좋다라는 얘기는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베스트 솔루션에 가깝다 보니까 수익이 커지고, 베스트 프로세스 핏에 가깝다 보니까 코스트가 그만큼 낮아지고, 레비뉴와 코스트의 차이로서 얻어지는 프로핏이 커지고 작아지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즈 핏과 프로세스 핏이 어떠하냐, 다 베스트냐, 그러면 가장 최상의 그런 그 사업 이익이 얻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평가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더 베스트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많이 벌어져 있다 할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좋은 모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솔루션즈 핏과 베스트 핏이 있을 때 내가 기업의 경우에 능력의 한계가 있다. 다 이걸 높이려면 어떻게 해서 베스트 핏을, 솔루션즈 핏을 높이려면은 뭐 프로덕트 이노베이션과 때로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과 더불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요구될 것이고, 또 프로세스 핏일 경우에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과 또 매니저리얼 이노베이션, 여타 등등 많은 이노베이션 노력이 가미됨으로써 솔루션즈 핏이 개선이 될 수 있고 프로세스 핏이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다.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솔루션즈 핏과 프로세스 핏 둘 중에서 어떤 거에 우선 먼저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걸 버뜩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댑티브 굿드네스가 좋지 않다고 했을 때 어떤 것에 의해서 나쁘냐, 솔루션즈 핏이 안 좋아서 그러냐, 아니면 프로세스 핏이 나빠서 그러냐, 아니면 둘 다 나쁜 거냐, 아니면 어떤 건 좋은데 어떤 건 나쁜 거냐, 이런 등등을 쉽게 우리가 이해되고 파악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한정된 시간과 노력과 그 재원을 가지고 어디다 더 우선할 것이냐에 관한 판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솔루션 핏은 레비뉴를 갖다가 이렇게 레비뉴와 직결되는 그 하나의 지표고, 프로세스는 코스트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은 레비뉴를 높이는 거와 코스트를 낮추는 그 활동 중에 어디에 대해 치중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니즈 진화가 빨리 진행되는 이런 상황, 또 환경 변화가 특히 구체적으로 테크놀로지컬 체인지, 기술 변화가 아주 심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거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뭐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째, 아무리 프로세스 핏이 좋아갖고 비용이 낮게 발생하더라도 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니즈 진화가 빈번하게 이렇게 그 전개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그 기업 환경 하에서는 솔루션즈 핏을 갖다가 레비뉴를 갖다 더 높이기 위한 거기에 에너지를 우선 집중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단순 논리로서 IMF 때 우리 한국의 재벌이 약 반 정도, 30대 재벌 중에서 약 반이 뺑끌러 파산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파산한 기업들은 뭐냐, 파산한 재벌들은 뭐냐, 솔루션즈 핏보다는 프로세스 핏에다가 더 신경을 쓰면서 거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거는 솔루션 핏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은 굉장히 게을리했던 이런 기업들이 거의가 다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불운한 마지막을 갖다가 맞게 됐던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대목 요구하는 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는 실제 이제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우리가 모름지기한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얼마나 좋은 모델이냐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평가의 관점에서 몇 가지 사례를 갖다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